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제3법칙은 힘을 정의하는 법칙이었습니다. 뉴턴은 힘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반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힘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했죠. 그 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의 정도가 바로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반작용을 찾는 연습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은 기본 힘 중에서 기본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 힘에 속한 만유인력과 전기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힘의 법칙과 운동 법칙을 지금까지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힘을 정의한 식이 아닌 것을 고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을 4개를 줬습니다. 전부 다 F는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 다 F는 그 힘을 오른쪽에 우변으로 구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F는 MA, F는 이 두 번째 거, 이건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세 번째 건 쿨롱 법칙이고, 네 번째 거는 마찰력을 구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운동 법칙이었죠. 이것은 힘을 구하는 법칙이 아니라 힘을 알고 가속도를 구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운 운동 법칙과 힘의 법칙을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운동 법칙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물체의 운동을 정해주는 법칙이었죠. 그래서 운동 법칙은 힘을 구할 수는 있는데, 물체의 가속도를 알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개별적인 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바로 운동 법칙에 여기 쓰인 거죠. 그래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 어떤 방향입니까? 가속도 방향하고 같죠. 크기는 얼마인지, 크기는 질량에다 가속도 곱한 거죠. 자, 이것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힘의 법칙은 바로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이 바로 힘입니다.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해주는 법칙이었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힘마다 힘의 법칙으로 정해진다. 힘의 법칙이,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 법칙은 만유인력이라는 힘을 정하는 법칙, 쿨롱 법칙은 전기력이라는 힘을 정하는 법칙, 그 다음에 후크 법칙은 탄성력이라는 힘을 정하는 법칙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또 좀 복잡합니다. 힘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체가 접촉해야지만, 부딪혀야지만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작용하는 힘이죠. 이 두 힘은 정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접촉해야지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물체가 운동하는데 주위에 그 장애가 있어서 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어서 이 힘을 구속힘이라고 부르고, 이 구속힘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력과 수직항력이 이 구속힘인데, 구속힘은 힘의 법칙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법칙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데 이게 들어가지 있지 않고, 우리가 운동 법칙을 풀 때 이 장력과 수직항력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접촉하지 않아도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도대체 힘이 정해질까, 그런 생각 들죠. 왜 내가 힘을 무엇에도 비교했었습니까?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힘도 마찬가지로 두 물체 사이에 힘 작용하는데, 그러면 이 떨어진 물체가 힘 작용하려면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저 멀리서 보고서 서로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로 상대방에게 또는 나에게 고유하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작용하는 거죠. 네, 솔직한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 솔직함 때문에 사랑하는 거, 이런 거죠.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힘들을 두 물체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을 기본 힘이라고 부르고, 특히 지금까지 알려진 기본 힘은 4가지입니다. 만유인력, 전기력, 강력, 양력, 그렇습니다. 이건 힘의 법칙으로 구하는데, 이때 우리가 기본 힘이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 이 기본은 왜 기본 힘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기본이라는 말은 그 물리에서 다른 데서도 좀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 힘이라는 식으로 기본이 들어간 걸 다른 걸 보면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기본 법칙이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거 이미 배웠습니다. 자연 현상에서 관찰되는 규칙성, 이게 바로 자연 법칙인데, 그 자연 법칙이
왜 일어나는지 그 증명,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지 그 증명은 법칙마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한 가지로 다 설명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 법칙이고, 사실은 뉴턴이 우리한테 알려준 운동 법칙이 바로 우리 주위 세상의 기본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법칙은 기본 법칙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비슷하게 기본자가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기본 입자가 있습니다. 기본 입자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인데, 모든 물질이 바로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근데 기본 입자가 물질의 종류만큼 많으면 기본 입자라고 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기본 입자로 모든 물질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입자는 뭐냐면 쿼크와 렙톤입니다. 쿼크가 6가지가 있고 렙톤이 6가지가 있는데, 이 쿼크와 렙톤 이런 기본 입자에 대해서는 우리 2학기 때, 2학기 그것도 마지막 주에 마지막 하나 전주인가 그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기본 힘이 있습니다. 기본 힘은 왜 기본 힘이라고 그랬느냐? 모든 힘, 모든 상호작용, 이것이 성립하는 이유를 기본 힘 4 중에 하나 또는 둘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힘이 왜 작용하는지를 이 기본 힘, 이 4가지로 설명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본 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힘이 만유인력, 전기력, 강력, 양력 그렇다고 그랬죠. 이게 영어로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하죠? 만유인력은 그래비티입니다. 전기력은 일렉트론 마그네틱 포스라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일렉트론 마그네틱 포스를 그대로 또 다시 번역하면 전자기력 이렇게 되는데, 이 전기력 하면 전자기력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력은 스트롱 포스고 양력은 위익 포스입니다. 근데 이 4가지는 아주 성질이 구분이 되는데 두 개 구분이 됩니다. 만유인력과 전기력은 먼 거리 힘이고, 이건 그 힘이 적용하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강력과 양력은 짧은 거리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먼 거리 힘은 한 1000km 정도 뭐까지도 작용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짧은 거리 힘은 0.1mm 정도 작용하나. 근데 그렇지가 않고, 먼 거리 힘은 무한히 멀리까지 작용합니다. 짧은 거리 힘은 원자핵 내부에서만 작용합니다. 원자핵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입니다. 그것을 1페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고 거기를 벗어나면 힘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접촉하지 않아도 힘 작용하는데,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때문에 힘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질을,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그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기력이 작용하는 성질은 전하라고 부르고, 강력이 작용하는 성질은 색이라고 부릅니다. 색, 컬러입니다. 왜 전하라고 부르고 색이라고 부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력이 작용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말하기가 곤란한데, 다르게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하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일렉트릭 차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차지는 일렉트릭 포스의 원인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질량을 뭐라고도 부를 수가 있냐면 그래비테이셔널 차지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원인이 되는 원인이다. 이거 질량을 그래비테이셔널 차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의 원인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스트롱 차지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력의 원인은 어떻습니까? 위익 차지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인을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이 질량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다 똑같은 질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양전하고 음전하가 있죠. 이건 뭘로 압니까? 현미경으로 전하를 보니까 2가지 종류가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 결과, 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한 힘의 결과로부터 압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경우에는 질량이 전부 다 잡아다닙니다. 어떤 질량들이든 다 잡아다닙니다. 한 가지 이 방식으로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원인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기력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잡아다니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밀칩니다. 이런 2가지를 설명하려면 그 원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지만 되고, 이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도 플러스 사람 마이너스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만 있을 때는. 근데 강력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종류를 어떻게 얘기하나 했을 때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빛의 삼원색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강력의 원인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색깔이 있더라. 이 색깔이 이게 아닙니다. 종류가 세 가지여야지 강력이 작용하는 모습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력의 원인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엇을 알게 됐냐면 힘은 상호작용이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건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이 주고받는 건 나중에 진짜 그렇다고 하는 걸 알려줬고, 만유인력에서 주고받는 걸 그래비톤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중력자라고도 번역을 하죠. 전기력에서 주고받는 건 포톤, 광자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강력에서 주고받는 것은 글루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글루온은 강력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게 되겠어요. 그리고 양력을 주고받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세 개의 입자가 있는데, 세 개의 입자가 Z0 입자, W 플러스 입자, W 마이너스 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Z0는 전하가 0인 거, W 플러스는 전하가 플러스인 거, W 마이너스는 전하가 마이너스인 거,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만유인력과 전기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순서로 차례차례 발견이 됐어요. 그랬을 때 만유인력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래서 최초로 발견된 기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언제 발표됐냐면 1687년에 프린키피아가 발표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사실은 프린키피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죠. 바로 케플러 법칙이죠.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도대체 왜 성립하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뉴턴이 설명한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유인력을 받고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면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그 만유인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실험으로 관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캐번디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턴에서부터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 비틀림 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이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유인력은 지상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의 만유인력은 엄청 작겠죠. 그래서 그 힘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겠죠. 그걸 어떻게 관찰했느냐? 이 줄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붙였습니다. 거울을 붙이고 빛을 멀리서 쪼여줄 것 같으면, 이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어때요? 그 반사된 빛이, 원래 빛과 반사된 빛이 저 멀리 갈 것 같으면 그 사이가 좀 떨어지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캐번디시가 실제로 실험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만유인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태양계의 원인이 이 만유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유인력이 태양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만유인력 법칙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네, 두 질량 M1, M2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만유인력은 여기다 비례상수, 만유인력 상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랬을 때 앞에 마이너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력이다,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을 좀 더 제대로 쓸 것 같으면 우리가 앞에서 제 3강에서 벡터로 표시하는 법 다 배웠죠. 그걸 이용해서 쓸 것 같으면 여기 질량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식으로 쓰려면 기준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질량이 있는 위치 벡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위치 벡터를 쓰면 우리 이제 두 질량 사이의 그 만유인력은 두 점을 잇는 선 사이에 작용합니다. 근데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서로 이렇게 잡아다니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M1은 M2를 잡아다니고 M2는 M1을 잡아다니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때 M12는 이건 뭡니까? 두 번째 입자가 첫 번째 M2가 M1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요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단위 벡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R2에서 R1을 향하는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요 크기로 나눴으니까 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사실은
R2에서 R1을 향하는 방향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방향이 여기가 이렇게 R1 빼기 R2가 요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어가지고 요 방향이 된다. 서로 인력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F21은 어떻게 됩니까? F21은 여기서 R2 빼기 R1. 자, 요 순서를 따라서 쓰는 겁니다. R2 빼기 R1인데 요게 단위 벡터입니다. 요 단위 벡터의 방향은 요거하고 R1 빼기 R2인데 R2 빼기 R1이 됐으니까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반대 방향인데 어때요? 작용하는 힘은 그 또 반대 방향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만유인력이라고 부를 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만유인력의 특징이 되는데, 우리 만유인력하고 똑같은 힘에 무슨 힘이 있냐면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무슨 힘을 말할 때 부르냐면 지상에 있는 물체에 대한 만유인력을 부를 때 얘기합니다. 근데 지상에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겠어요. 요 위에 지상에 이제 물체가 질량 m짜리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하고, 요거 지표면에서부터의 높이가 h라고 하겠어요. 이랬을 때 지구와 이 질량 사이의 만유인력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먼저 크기만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만유인력 법칙 써가지고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 물체까지 거리가 라지 r, 라지 r은 지구 반지름입니다. r 더하기 h의 제곱분의 m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근사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여기 지상 위에서의 높이는 얼마 안 되겠죠. 지구 반지름은 어느 정도입니까? 6,300km 정도 되죠. 근데 지상에서의 높이는 뭐 아무리 높아봤자 한 몇백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로 뽑아낼 것 같으면, R을 뽑아내면 여기에 1 더하기 R분의 H가 되는데, R은 6,300km라고 하고, 요거는 0.1km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요거 무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 요렇게 요건 무시하고,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만유인력 상수하고 지구 질량하고 지구 반지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g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 만유인력을 표현했을 때, 지상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g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냐면, 여기 g는 m을 빼면은 r 제곱분의 gm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여기 만유인력 상수값을 집어넣고 지구 질량값을 집어넣고 지구 반지름값을 집어넣으면 요거의 이제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이 됩니다. 이거 다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9.81 미터/세크 제곱이 되는 걸 여러분 계산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어때요? 지상에서 이렇게 물체를 놔두면 떨어지는 가속도라고 하는데, 이 중력 가속도는 측정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으로도 확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중력이라고 부르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힘의 명칭은 그 힘이 물체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힘의 명칭을 결정하는데, 아까 만유인력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힘의 특징은 어때요?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일정한 힘이죠.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힘을 받을 때, 이때 이것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기본힘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힘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기본힘은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쿨롱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발견된 기본힘인데, 쿨롱이 전하슬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도 이게 만유인력 나온 다음에 한 100년쯤 지난 다음입니다. 이것도 만유인력처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않을까. 근데 전기력은 만유인력에 비해서 굉장히 센 힘이기 때문에 실험으로 관찰이 가능했어요. 그걸 실험을 해가지고 드디어 1785년에 쿨롱 법칙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만유인력처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것으로 예상하고, 아까 캐번디시가 만유인력을 실험실에서 측정할 때 했던 게 비틀림 진자였죠. 그 비틀림 진자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틀림 진자를 이용하는 것인데, 근데 이 전기력은 이제 무엇에 이용이 되냐면 바로 원자를 구성하는 데 이용이 되죠. 재미있습니다. 만유인력은 태양계를 구성하는 데 이용이 되고, 그 만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전기력은 미세계의 원자를 구성하는데, 이 원자를 구성한다고 하는 건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가운데 있는 원자핵이 바로 무엇의 역할을 합니까? 태양의 역할을 하죠. 이 주위에 돌아다니는 건 무엇의 역할을 합니까? 네, 행성들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이 힘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훌렁 법칙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아까 한 거나 마찬가지로 전하가 Q1과 Q2인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나 플러스 기호를 붙이지 않고 여기 비례상수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비례상수 값은 SI 단위에서 얼마냐면 8.9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그리고 요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시했냐면 우리 어떤 책에서는 요걸 그냥 K 이렇게 표시하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표시하는 데는 여기에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계수는 무엇에 의존하냐면 입실론 제로를 진공의 성질입니다.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아까 만유인력과 똑같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1과 Q2를 기준계를 정하고 R1, R2라고 하면 이 둘 사이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이때 F1, 2는 Q2가 Q1에 작용하냐면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고 이 방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R1 빼기 R2의 방향이 어땠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었죠. 그랬을 때 그 방향은 무엇의 부호로 결정이 되냐면 Q1, Q2의 부호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Q1, Q2가 0보다 크면 이건 저쪽으로 작용하니까 이건 청력이 되죠. 서로 멀어지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Q1, Q2가 0보다 작으면 인력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Q1, Q2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엇입니까? 둘 다 양전하거나 둘 다 음전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Q1, Q2가 0보다 작다는 것은 하나는 양전하고 하나는 음전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 거 F2원은 그거하고 똑같이 1하고 2만 바꾸면 되겠어요. 그러면 2원이 이렇게 구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유인력과 전기력이 어떻게 발견되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만유인력의 원인인 질량을 우리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질량 문제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